네, 안녕하세요. 오늘 굉장히 중요한 자리에 제가 함께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오늘 제주 예술을 이야기하는 굉장히 다양하고 다양한 시각이고 다양한 분야에 계신 특히나 또 현장에 계신 분들이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를 듣다 보니까 제가 있는 재단의 역할이 어떻게 되어야 되는지 하는 그런 고민도 굉장히 많이 하게 됐습니다. 오늘 그 제주 예술인들과 만나는 포럼에 대해서 이런 자리가 잘 만들어진 것 같고 앞으로도 이런 자리가 많았으면 좋겠고 저는 이 자리를 계속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제주돌문화공원 갤러리 누보에서 제주예술 오늘나라다의 진행을 맡은 예술비평가 회장 탁계수입니다. 자, 오늘 제주문화 콘텐츠 독창성과 뉴노멀 시장 개척의 가능성 탐색을 주제로 1부와 2부로 나누어서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우선 1부에 토론을 전개할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국제적인 오페라 활동을 하고 계시고 제주 문화의 새로운 견인 역할을 하고 계시는 소프라노 강혜경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중앙에서 예술 종합지 더 무브를 발행하고 계시는 이모정 발행님 나오셨습니다. 자, 토크 형식으로 오늘 토론을 진행하기로 하겠는데요. 오늘 제주 예술인들과 이렇게 직접적으로 만나는 것은 저도 처음 있는 일입니다. 자, 오늘 그 제주라고 하는 특성, 제주의 오늘의 내일의 어떤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하게 되는데요. 우리 우선 강혜명 소프라노님, 제주하면 저희들 세대는 바람, 돌, 여자라는 카피가 활동한 우리한테 인식이 됐는데요. 요즘 이제 근자에 가서는 또 예술, 제주는 평화의 섬, 이런 브랜드 카피가 바뀌었잖아요. 그 좀 제주의 오늘의 형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여러 가지로 예전부터 제주가 군사 전략적 요충 지역이기도 했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섬에서만큼은 절대적인 평화 가치가 지켜져야 한다. 그게 우리 인류의 공동의 가치이기도 하고 평화의 섬, 그리고 이 평화섬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문화의 스포텐츠도 활동도 진행이 되고 있는 게 지금 현실이지요. 30-40년 되는 것 같은데 그때는 제주의 음악가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고 또 이렇게 특별히 뛰어난 분들이 많지 않았던 것 같은데 요즘 눈이 부실 만큼 많은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우리 강혜경 소프라노님을 비롯해서. 그래서 오늘 지금 전체 그 예술가들의 그 분포라 그럴까? 변화가 어떻습니까? 근데 이제는 많은 콘텐츠들이 클래식뿐만이 아니라 대중음악 그리고 여러 가지 연극이라든가 그런 활동 하시는 분들의 그런 콘텐츠가 이 섬 외 중앙이라든지 다른 지역과의 활발한 교류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고, 그리고 또 우리나라 다른 도시를 떠나서 국제적인 교류도 그래도 지금 굉장히 활발하게 성과라고 얘기할 수 있을 몇 개가 있을 정도로 해녀 같은 경우에 굉장히 성과이기도 하죠. 사실은 저는 저희 사상 70주년 기념 때 오페라를 공연을 하고 싶었던 생각이 있었어요. 네, 그때부터 그 1년 전부터 사실은 구체적으로 생각하고 작품을 정하고 73주년을 정하고 제가 준비한 지는 한 2년 정도 됐었고요. 그리고 작년에 초연을 했는데 아시다시피 코로나 상황 때문에 여러 가지로 굉장히 공연 날짜도 굉장히 많이 바뀌고 이거 공연을 할 수 있을까 없을까 대표적으로 작년에 세종문화회관 공연이 예정되어 있다가 갑자기 광화문발 코로나 때문에 취소가 됐고, 근데 어쨌든 많은 분들이 함께 노력해 주셔서 11월 달에 초연을 했고요. 올해 9월 달 9월 17일 18일 저희가 제주도에서 공연하고 12월 30날 경기 아트센터에서 공연을 하고, 그리고 내년에 또 세종문화회관 공연이 잡혔어요. 그래서 지금 제주 협상 공연 오페라 스니쇼 같은 경우에는 제주도의 아픔이자 그리고 이 사상으로 인해서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평화의 섬으로서의 제주의 가치가 왜 지켜져야 하는지를 모두에게 함께 느낄 수 있게 하는 콘텐츠가 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함께 노력해 주시고 계시고 이수진이라든지 뭐 안중근이라든지 김구라든지 거의 역사 얼굴 중심으로 많이 했는데 이번에 우리 강소프라노께서 그 지역의 그 아픈 상처를 승화시키는 소재를 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저도 좀 깜짝 놀랐어요. 국제적으로 활동하는 모습은 많이 봤지만 이렇게 실제 오페라 대본을 쓰시고 또 연출에 참여하시고 이렇게 이걸 해야 되겠다는 그런 강한 동기는 어디에 있을까요? 사삼이라는 거는 사실 제주 도민 분들에게는 거부할 수 없는 숙명 같은 거 아닌가요? 어떻게든 이 아픔을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위로해야 되고 아픔에 공감대를 형성해야 된다는 이게 아마 굉장히 큰 모티브가 됐을 거예요. 네. 우리 더 무브 잡지에서도 그 창작 오페라 다루는 많이 다루셨잖아요. 네. 순상편을 보면서 어떤 느낌을 받으셨어요? 오페라나 이런 등등에서는 이제 인물이라든지 뭐 사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 작년에 이제 광주에서도 이제 뭐 박하사탕이라고 이제 그 5.18 관련되는 오페라를 했었고 또 제주에서도 이제 순리삼촌을 이제 가지고 오페라를 하고 했었는데 이제 이 지역 콘텐츠가 이제 대중적으로 좀 관심을 갖고 또 이 글로벌 콘텐츠로 나아가려고 하면 이제 무엇보다도 이제 그 스토리의 이제 역사적인 배경이나 내용을 넘어서서 예술 형식으로서 어떤 그 미적인 완성도라든지 감동이라든지 재미나 이런 것들이 좀 같이 만들어져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점차 이 업그레이드 되고 관객들한테 이제 또 올해 서울의 관객들한테도 선보이게 된다고 하니까 또 관객 반응이나 뭐 이제 평가를 통해서 점점 더 뭐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지 않을까 싶어요. 제주 예술가들을 우선 대표해서 제주 예술가들이 느끼는 가장 현실적인 지금 현안적인 문제랄까, 뭐 중요한 사안들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잠깐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느끼는 어떤 개선됐으면 좋겠는 방향 그런 일들은 제주에도 분명히 지금 이 컨텐츠를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창작가라든가 그리고 플레이어들이라든가 어느 정도 예전에 비해서 굉장히 수준이 높아졌고 그리고 관객분들이나 그걸 소비하는 이제 소비층의 수준도 굉장히 많이 성숙되어 있다고 저는 매해 여기 와서 공연할 때마다 그런 걸 느끼거든요. 항상 아쉬운 게 그런 창작가들과 그리고 소비자들의 수준이 굉장히 급속도로 향상되고 있는 반면 그 서포팅해주는 행정의 시선과 행정의 관점은 아직까지 조금 그 변화의 속도를 따라잡기가 가끔 그런 걸 느낄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 시대는 사실 지금 뭐 뉴노멀 그래서 코로나 때문이라도 지금 문화예술이 어떻게든 진화되고 발전돼야 되는 이 굉장히 중요한 모멘텀이 왔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모멘텀이 왔는데 지금 과연 이것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대응책들을 생각하고 끝나지 않을 수 있는 평생 같이 갈 수 있고 이게 기회가 돼서 저희가 다른 예술 장르를 해야 될 수 있는데 방법적으로 과연 이런 것을 예술가들이 먼저 준비하고 가기 전에 행정에서 얼만큼 많이 앞서서 이런 대응책들 그리고 예술 분야에 종사하는 예술인들을 위한 복지라든가 여러 가지 얼마나 많은 대응책들을 갖고 있는지 그 예술가들의 창의력, 예술가들이 만들어낸 콘텐츠만으로 문화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그것에는 항상 행정이라고 하는 뒷받침, 예산이라고 하는 실질적인 힘이 적용되어야 된다. 이것은 뭐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고 지역의 문제, 중앙의 문제가 아니라 모두가 우리가 같이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지역 예술가들이 주역이 되어야 되는데
아니면 소외가 됐단 말이죠. 그래서 지역 콘텐츠가 나오게 된다면 바로 지역 예술가가 지역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 또 지역 예술가들의 오늘 같은 대화, 협업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리고 제주 성악가로서 나는 활동도 하고 있지만 이런 여러 가지를 같이 협업한다는 느낌을 더 가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 제주도가 아까 그 행정이 개선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얘기하긴 했지만 이 땅과 장소만 렌탈해주는 문화 행사가 아닌 정말 제주도 예술인들이 주체적으로 끌어갈 수 있는 역량이 저는 지금 충분히 됐다고 생각해요. 그전에는 사실은 그게 만약 여기까지 오기가 힘들었지만 지금은 충분히 그런 일을 맡아서 주도적으로 예술인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이제 이 제주의 이제 예술 활동을 이제 바라보면서 이제 이 좀 지금 이제 현실적으로의 어떤 문제점이랄까 쟁점 이런 걸 이제 예술가들 바깥에서 외부 사람으로서 제주를 바라보는 거에 대해서 이제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리자고 하면은 우선은 이제 이 제주의 이제 현재적인 시점에서의 어떤 현안 문제랄까 이런 것들이 제주 예술가들이 굉장히 이제 많은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고 또 예술에 이제 그 뭐 콘텐츠 개발도 하고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 거에 비해서 뭔가 그 제주를 벗어나서 외부의 서울과 또는 이제 뭐 전국 또는 이제 또 글로벌화를 할 수 있는 어떤 연결고리랄까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좀 미흡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활동을 하고 있지만 잘 모른다는 거예요, 외부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이번에 이제 제가 우리 이제 강혜명 소프라노는 이제 서울에서도 오페라도 하고 하니까 이제 알게 됐는데 제주에 이제 이번에 그 제주 지역에 이제 그 오영석 기자님 통해서도 그 문효진 작곡가도 만나고 그리고 또 이제 제주국제 합창 축제를 통해서 이제 작곡가분들이나 성악가분들도 좀 알게 되고 그랬었거든요. 그랬을 때 첫 번째는 이 제주 지역 콘텐츠를 제주를 넘어서는 지역과의 어떤 허브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획자 내지는 전문가 그리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사람들 인력 확보와 그거에 대한 기획력 이런 것들이 행정적으로 좀 뒷받침돼야 되겠다 이런 필요성이 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점차적으로 예술가들도 이런 부분을 이제 그 관계기관에 어필을 해야 되고 또 관계기관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전문가 확보와 인력 보충들 시스템 확충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점차적으로 해야만이 제주 콘텐츠를 좀 더 많이 알려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이 콘텐츠의 부분에 있어서도 이제 사실은 이 제주가 이제 갖고 있는 지역적인 이제 특성이랄까 이런 것들이 우선은 이제 뭐 역사적인 부분에 이제 뭐 4.3이라든지 이런 평화와 관련된 부분도 있을 거고 또는 자연 환경적인 천혜의 환경 이런 부분들과 연관돼서 어떤 힐링이나 관광 이런 쪽하고도 연결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행사에서도 이제 그 뭐 원희룡 도지사님께서도 이제 제주가 평화의 섬을 넘어서 예술의 섬으로 이제 자리매김하고 있다 할 것이다 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거와 관련해서 제주도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고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지금 2019년도에 이 에바 에머슨이라고 하는 스페인 화가가 사실은 이 해녀 콘텐츠를 가지고 지금 제주에서 해녀들과 직접 생활을 하면서 이 그림 해녀와 이제 엄마와 이제 그 이야기를 그림으로도 그려서 서울의 예술 전당에서 전시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전시할 때 제가 이제 인터뷰를 했는데 이제 그러면서 이분이 또 그림책도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떤 이제 제주 지역 콘텐츠를 좀 더 확장해서 글로벌화할 수 있는 그 세계적인 예술가 협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했던 어떤 노력의 한 방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주국제합창축제에서 지금 하고 있는 이제 세계
여러 나라 합창단들하고 교류하는 것도 굉장히 의미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제 올해는 해외 합창단들이 이제 뭐 영상으로 이제 만나긴 했지만 재작년만 해도 여러 나라에서 다양한 이런 이제 합창단들이 와가지고 뭐 우리가 잘 알지 못한 북유럽이나 이런 데서도 오고 또 그들이 이제 민속 의상을 준비를 해서 뭐 단지 가만히 노래만 하는 것들이 아니라 어떤 퍼포먼스를 통해서 이제 합창의 어떤 세계적인 트렌드도 보여주고 그런 것들을 국내 합창단들하고 교류하면서 이런 여러 가지를 보여줄 수 있어서 그런 것도 그 여러 가지 협업과 협력의 관계로서 글로벌화하는 데 어떤 도움이 됐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앞으로도 우리가 이런 그 다른 제주 지역의 예술 콘텐츠도 제주를 넘어서는 어떤 그 글로벌화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부분 이런 이제 역할들과 활동들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고 공부 활동도 좀 많이 하시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은 더 보다 많이 알려줄 수 있을까? 요즘은 단지 열심히 하는 것만이 아니잖아요. 공유하고 소통하고 하는 것들이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독창성 개성적인 하나밖에 없는 그것이 바로 굉장히 세계적이 될 수 있는 콘텐츠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합창도 돼 있고 국제관악제도 돼 있고 또 이제 오페라를 이렇게 직접 참여를 해가지고 제작을 하게 되면 이런 작품들이 우리 에일도 뭐 트라비아타나 뭐 푸치니나 하는 이런 게 아니라 우리 독창적인 것을 가져 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허브나 플랫폼에 대해서 좀 고민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 가지 개선돼야 될 문제가 있지만 사실 서울에서 아까 대중음악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대중음악 하시는 분들은 뭐 기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시장이 소비시장이 이미 형성되어 있고 그분들은 특별하게 나라에서 어떤 지원을 받지 않아도 이미 내수 시장과 이미 뭐 그런 여러 가지 마케팅 통로로 인해서 사실 자생력이 가능하잖아요. 거기까지 올라가는 건 힘들겠지만 근데 저희 클래식도 사실은 그렇다고 보고 있는데 제주도는 한 가지 문제가 그런 아티스트들을 적극적으로 후원할 만한 기업이 제주도에 부재하다고 보고요. 있긴 있겠죠. 관광과 연결시키면. 근데 그거를 그런 관광로가 들어와 있는 제주도를 인해서 관광으로 돈을 버는 그런 기업들이 제주도의 예술을 후원하려면 사실 그 브릿지 역할을 저는 행정이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도에서 어느 정도 디자인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행정의 역할은 사실 그런 디자인이 필요하지 않나 적극적으로 뛰어들어서 여기 이런 콘텐츠와 이런 제주도의 그런 예술인들을 키우는 조금 더 뭔가 세라도 있긴 하지만 사실 세라보다 더 그런 것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사실 그 말씀이었어요. 행정의 역할이라는 거. 제주는 사실 저는 이미 뭐 그 특별한 글로벌이나 뭐 이 경계가 이미 그 유네스코에 우리가 돼 있고 관광으로서 이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서울과 뭐 제주의 특별한 섬이라고 생각이 되지 않아요. 근데 왜냐하면 서울에서도 많은 분들이 늘 항상 오고 있고 그래서 중요한 점이 어떻게 하면 이제는 이 관광과 힐링과 예술을 하나의 카테고리로 연결할 수 있는가 그 점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 점에서 볼 때 좀 제주시나 도에서 좀 신경을 쓰고 배려해야 할 점이 우선 이제 첫 번째는 환경적인 문제, 이 컨디션의 문제는 이제 자연적인 문제라는 것보다도 이제 설비나 뭐 이런 또는 소프트웨어나 이 이제 하드웨어 쪽으로 또 나눌 수가 있겠지만 우선은 제가 이제 뭐 당장에 이제 어제 이제 축제에 와가지고 경험하면서 이제 우리가 얘기를 나누고 했던 바로서 우선 제주 지금 이제 국제합창축제가 열리고 있는 문예회관만 해도 사실 5년 전이나 지금이나 별로 달라진 것도 없고 오래된 예전에 이제 좀 요즘같이 현대적이고 뭔가 이렇게 좀 밝고 환하면서 이런 부분이 사람들이 이제 요즘 젊은 사람들이나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컨디션이 아니에요 지금은. 그런 부분에서 좀 최적의 환경을 리모델링이나 개선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많은 국민들이 사랑하고 원하고
또 니즈가 이제 요구되면은 예산은 자연적으로 따라올 수도 있거든요. 그랬을 때 이제 그런 부분을 업그레이드 하려면 이제 많이 알려줘야 되는데 그게 이제 요즘 그 트렌드가 뭐 인스타나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 예술 부분도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오늘 이제 그 이채벙커전에 이제 갔다 온 것처럼 그런 부분을 이제 많이 알려주려고 하면은 공연이나 공연장이나 또는 예술 콘텐츠도 이런 뭔가 이제 젊은 사람들 트렌드에 이제 뭔가 부응할 수 있는 이런 요소들을 좀 갖춰줘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올 때마다 이제 지도를 검색을 하고 뭐 서치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 홍보 브로셔 같은 것만 해도 사실 각각 자기네 이제 뭐 장소에 대한 홍보물이에요. 뭐 이를테면은 이제 무슨 뭐 어디 우도로 가려면 우도에 관한 설명이 있고 또는 뭐 수국이면 뭐 휴에리 뭐 미술관 이렇게 딱딱 있는데 예를 들면 이제 뭐 계절적인 부분을 좀 구분한다든지 해서 6월에 내가 왔어. 그러면 6월에 이번 지금 이 제주에서는 어떤 부분이 볼만한 게 있을까 했을 때 어떤 그 관광과 연결된 예술적인 부분들을 연결할 수 있는 이런 안내도 이런 뭔가 아트북 같은 거라도 하나 만든다든지 관광을 지금 이제 예술과 연결하는 그런 실질적인 이용자 위주의 어떤 콘텐츠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 서비스가 좀 강화돼야 된다고 봅니다. 네. 예전에 그 보던 관광 단순히 경관이 아름답다, 경치 관광, 뭐 음식 먹으러 가자 이런 관광에서 예술 관광 중간 콘텐츠가 있어서 그거는 제주도 가봐야 돼. 그리고 누구 갔다 온 사람이 그거 가봐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그렇게 돼야 정말 원희룡 도지사가 말씀하신 대로 예술성이 되는 거예요. 중국 관광객에 거의 의존했던 그거 한번 치명적으로 상처를 받았잖아요. 제주가. 그래서 무조건 숫자가 많이 오는 양적인 관광이 뭐 자연 훼손도 있고 여러 가지 또 문제를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정말 앞으로는 아트 관광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예술 관광이 되려면 콘텐츠를 키우고 예술 인력을 키우고 특히 행정이 정말 문화행정 전문가들이 좀 나와야 돼요. 개척자들이 계셨고 그다음 그 개척자들의 땀과 노력으로 인해서 제 이제 3세대, 4세대 예술 인력이 자라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것이 어디로 가느냐? 콘텐츠 생산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사실은 그 제주 예술인 포럼이라는 그건 제가 항상 생각했었고 제 주변 제주 예술인들과 얘기를 했던 부분이었는데요. 예술인이 주체가 되는 포럼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제주 예술인이 우리가 먼저 모여서 그런 서로가 어떤 게 더 필요하고 서로의 정보 교환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이게 점점 시장을 키우는 거 우리가 좀 만들어보자 하는 생각이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좀 더 키우면 이게 국제 예술인 포럼이 될 수도 있고 그 다른 나라에서는 다른 지역에서도 자신들의 문화를 갖고 와서 제주도에서 우리가 예술인으로서 조금 더 자유롭게 그러니까 그거의 처음 시작은 어떤 거였냐면 우리는 관객을 위한 어떻게 보면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그 예술인 포럼 그 날만큼은 관객을 위한 어떤 행위가 아닌 예술인들이 주체가 되고 예술인 스스로가 소비자가 되는 굉장히 그렇게 한번 액티브한 걸 좀 만들어보자 그런 생각이었거든요. 그래서 제주도가 문화예술의 섬으로 거듭나려면 사실 그런 굉장히 영향력을 항상 행사할 수 있고 우리에게 어떤 영향력을 줄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그런 곳이 마련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방편 중에 하나가 그게 되지 않을까 하나의 방법적으로. 예술 생산자인 예술인부터 스스로 건강해야 되고 우선 예술인 자체가 자기 작업의 자긍심과 행복해야 되는데 지금 사실은 깊이 들어가면 그렇지 못해요. 이런 그 예술인을 위한 포럼, 예술인 스스로를 위한 포럼이 앞으로 좀 더 그 환경을 탓하고 뭘 하기 전에 내면에서부터 좀 더 우리가 소통하고 화합하고 다져지는 그 정말 어려운 문제이고 또 해야 되는 문제인 것 같아요. 제주 예술인 포럼 하나가 어떻게 보면 이게 제주에서 일어나는 예술인들의 포럼이기 때문에 이게 하나의 대표적인 문화 콘텐츠 사업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제주는 국내보다도 국내인 당연하고 세계
누구든지 오고 싶은 도시예요. 섬이고. 근데 그런 점에서 좀 글로벌한 감각을 많이 그동안 체험하셨잖아요. 유럽에서 오페라도 많이 하시고. 그래서 좀 훌륭한 분들도 제주 모시고 이러면 자연스럽게 이 예술가의 섬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운치 있는 돌문화 공원 내에 이렇게 그 미술관을 갤러리를 여셨는데 어떤 계기로 이 미술관을 오픈하게 되셨는지요? 네, 저는 이 공간을 한 10년 전부터 많은 관심을 갖고 있었어요. 가장 제주다운, 가장 제주의 정체성을 가장 잘 반영하는 공간이고 이게 숲속이잖아요. 그래서 자연 속에서 사람들이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평소에 참 많이 하고 있었는데 이 공간이 민간이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기회가 와서 제가 그 기회에 이 1층을 갤러리로 2층을 카페로 이렇게 리모델링해서 작년부터 전시와 공연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누보가 추구하는 전시의 방향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제주에서 접하기 힘든 좀 작가들, 우리 소위 말해서 거장들 전시를 1년에 두세 차례 할 생각을 갖고 있고 또 한 방향으로는 제주 지역 작가이지만 새로운 시도를 하는 그런 지역 작가 반, 또 외부의 국내 국외 작가 반을 이렇게 해서 다양성이 보이는 그런 그 전시 기획을 저희들이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전시는 우리 한국 근현대사의 아주 중요한 창경자, 또 우리 백남준, 남관, 하인두, 정영림, 권옥연, 또 김종화 선생님, 권진규 조각가, 또 이우원 선생님, 이렇게 김기린, 이런 다양한 정말 교과서에서 들어옴직한 그런 그 작가분들의 전시를 통해서 이런 작은 갤러리에서도 사람들이 친근하게 작품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런 전시, 그래서 좀 그 문턱을 낮추고 사람들하고 그림이 갖고 있는 거리감을 좀 좁혀서 그런 좀 소박하지만 따뜻하고 좋은 전시를 기획하는 게 목적이고요. 다음 전시는 그 컬렉터 전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도 그냥 또 셀러리맨이었지만 30년 동안 아주 지독한 그림 사랑 하나로 미술관급 수준의 컬렉션을 갖고 있는 분이 있어서 그분 전시를 통해서 나도 그림 한 점을 살 수도 있고 이런 그림이 좀 더 가까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좀 가까워질 수 있는 그런 전시를 지금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그림들? 네, 외곤 실내, 마티스, 피카소, 원화도 드로잉이지만 원화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제주의 또 작가인 강효배 스님 작품, 또 그 다음에 김구린, 그런 어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작가에서 한 30여 점이 이 공간 1, 2층에서 전시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많이 저도 너무 기대가 되는 전시예요. 안녕하십니까. 2부 사회를 맡은 김태관 목사입니다. 2부는 1부와 좀 다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주 현장 문화예술 현장에서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고 가장 유니크하게 다양한 장르에서 활동하시는 청년 예술가들입니다. 잠깐 소개를 제가 해드리면 본인 소개는 본인이 잠깐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오른쪽에서부터 사우스 카니발의 강경환 대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사우스 카니발에서 리더와 보컬을 맡고 있는 강경환입니다. 작곡가이자 감성 피아니스트로 잘 알려져 있죠. 문효진의 작곡가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네, 음악을 기반으로 창작하고 있는 문효진입니다. 네, 제 왼쪽에는 월드뮤직이라는 장르를 제주에서 거의 개척하다시피 하시는 김남, 마찬가지로 작곡가이면서 피아니스트이고 기획 연출자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공식적으로는 이제 기관의 공연 기획자로 있고요. 문화예술 경영을 전공했고 지금 제주대학교에서 경영 교수를 담당하고 있는 김태관입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는 처음에 시작을 할 때 접근 방법이 조금 달랐어요. 그냥 매번 이런 자리를 다닐 때마다 요즘 들어 느끼는 건데 어떤 문화예술 단체가 아니라 그 뮤지션이거든요. 뮤지션 어떤 창작물을 만들어내고
그게 어떤 단체로 등록을 하고 지원을 받기 위해선 자격 조건을 갖춰야 되고, 그러다 보면 내가 원하던 창작물이 조금은 타협을 하게 되고, 그렇게 해야 예산을 지원을 받고 그 예산을 지원을 받아야 생계가 유지가 되는 이런 아이러니한 상황은 사실 바라지는 않았었고, 처음에는 그냥 정말 순수하게 뭐 비틀즈가 리버풀시의 문화예술재단에 지원을 받고 비틀즈가 되지 않았던 것처럼 창고에서 친구들과 자기들의 생각을 과감없이 어떤 제약을 받지 않고 창작물을 만들어내서 했던 것처럼 저희도 처음에 그렇게 시작을 했기 때문에 사실 조금 이런 자리에 오면 낯선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제주 문화, 제주 소리를 이제 아카이브 작업을 하고 계시고, 최근에는 또 수필집인가요? 책도 내셨고, 네. 문효진 쌤이 보시는 네. 제주 지원, 문화예술에 대한 지원이나 그런 현장에서의 좀 어려움이나 이런 것들 두 가지 정도 좀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저도 지원 사업을 통해서 음악을 한 지는 이제 곧 5년인데요. 그 전까지는 자체적으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이제 수익 구조가 생겼었던 시대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주도라는 지역에 살게 되면서 모든 예술 생태계 자체가 기대지 않으면 티켓을 팔 수 없는 구조인 거예요. 네. 제주도에 있는 관광객들이나 제주도에 계신 도민들 자체의 그 예술에 대한 그 간절함이 다른 지역과 굉장히 남다르다는 걸 많이 느끼면서 그렇다면 난 이거를 계속 창작을 유지를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 제주재단이라든가 어떤 공공기관에 무엇이 필요한지를 살펴보게 되다가 많이 성장하고 또 많이 유연해지기도 했어요. 또 한편으로는 음악이라는 것들이 전환이 된 게 내가 나를 위한 음악이 아니고 누군가를 위한 음악이라고 생각했을 때, 이게 서비스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정말 그릇에 맞게 또 유연해야 생각이 들면서 이 지역사회가 무엇을 요구를 하는지에 대한 좀 간파하는 것들을 좀 보게 되는 눈을 갖게 되기도 했고, 지난 5년을 지나면서 이 제주가 많이 주목되고 있는 상황에서, 특히 포스트 코로나를 이어가는 이 상황에서 굉장히 많은 기대를 갖고 있는 공간이자 가상 공간이자 정말 또 현실 공간이거든요. 작년 1년은 적응했고 앞으로는 더 과감하고 더 공격적이고 더 파격적으로 나서지 않으면 뚫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것들이 꼭 행정 지원을 탓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예술 생태계가 이 제주가 해야 되는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책임감이 있는 가운데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저 스스로 하게 되고, 이런 생각들이 이렇게 모여있는 공간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것이 오늘 이런 시작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사실 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그 제주 빌레양상의 대표를 맡고 있는데요. 그 공간에 대한 설명을 먼저 드리면, 아까 일부에서 그 토론자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걸 대략 요약을 해보면 예술과 관광이 같이 연결되고 힐링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들, 그러기 위해서는 전문 계획자가 필요하고 행정이 좀 나서줘야 된다는 말씀을 주로 하셨잖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한 15년간 제주에서 활동을 하면서 느꼈던 점은 행정이 변하지 않는다. 15년이 지난 전에도 이런 같은 말을 했었고 지금도 똑같다라는 말을 좀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해녀 문화의 우수성을 알리는 공연을 했었는데요. 공연의 뭐 만족도나 이렇게 진행 과정은 이렇게 나쁘진 않았어요. 근데 정말 사소한 행정과의 문제가 너무 컸어요. 특히 정말 말도 안 되는 에어컨 틀고 안 틀고의 과정이, 이게 3일 동안의 싸움이 있어서 정말 땀이 날 무용가들이나 음악하는 사람들이 엄청 덥고 스태프들도 엄청 더운 데서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고 분위기가 너무 안 좋고 위축되는 상황이 되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런 행정에 대한 이제는 기대치는 없어진 것 같습니다. 지금 자장을 맡고 계신 야특센터 기획자님한테 좀 그 말씀을 좀 제안을 드리고 싶었던 게 그런 거였어요. 로비, 아트센터 로비나 그 유휴 공간들, 그런 것들만 조금 이렇게 그 개방을 많이 하셔도, 물론 가동률이나 직원이 부족하고 알겠습니다만 굳이 아트센터에서 지원금을 뭐 이렇게 수익계획을 통해서 내리는 쪽이 아니고 정말 민간 예술단체와 기업단체와 그냥 만남을 통해서 기획단체가 책임을 지고 공간만 빌려주기만 해도 상당히 활성화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행정에 뭐 크게 바뀌는 거는 솔직히 기대치 않고요. 그 가장 기본적인 일부터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으면 좋겠고, 사실 저는 지원 사업에 대한 1도 불만은 없습니다. 1도 불만에 대한 사항은 없죠. 근데 다만 그 정책이 빨리빨리 바뀔 때 그때 혼동이 되죠. 혼동이 되죠. 저는 한 4, 5분 정도를 얘기를 드릴게요. 첫 번째는 뭐를 얘기 드릴 거냐면, 제주도가 지금 엄청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1년, 2년 사이에 3년 사이에 문화예술단체가 제주도에 350개 있는데 지금 480개입니다. 왜 그렇게 많이 늘어나나 이를 살펴봤더니 제주도에 2013년도부터 이주민들이 들어오는데 1만 명씩 늘어납니다. 18년도부터. 그럼 벌써 지금 13년도부터 그럼 7년이면 7만 명이 늘어난 거란 말이에요. 제주도민 인구가 68만인데 제주시 50만, 서귀포시 18만 이렇게 배분이 되어 있습니다. 이 수많은 이주민들이 내려오는데 그 이주민들을 살펴봤더니 청년예술가들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죠. 그래서 가장 많이 디지털로 갔을 때 늘어난 게 350개의 문화예술단체에서 480개의 문화예술단체로 늘어납니다. 이런 데이터를 기본으로 해서 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2018년도 자료죠. 제주도가 전국 10만 명당 개인 문화예술 활동을 체크를 했더니 제주도가 133회입니다. 서울이 몇 회인지 모르죠? 서울은 124회입니다. 광역시 대구, 부산 몇이냐고요? 대구 해봤자 70, 80회, 부산 75회, 광주 65회. 제주도는 이거 더블입니다. 제주도가 이렇게 변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소속되어 있는 기관에서는 지금 기획 공연을 올해 지금 3번 했는데 3번 다 매진입니다. 지금 코로나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18년도부터 19년도까지 기획 공연 8회를 하는데 8회 다 매진돼가지고 신문에도 나왔었어요.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제주 시민들의 눈높이가 지금 엄청 많이 높아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행정은 30년 전이나 지금과 똑같습니다. 제주도에서 나고 자라고 13살 때부터 춤을 추고 춤으로 계속 공연 아르바이트를 했고, 그러다가 20대 때는 항공무용을 전공을 하고 도림예술단에 비상임단으로 잠깐 있었고, 군대를 갔다 와서 음악을 시작해서 지금까지 계속 하고 있다 보니까 제주에서만 30년 정도 이제 문화예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 제주도가 지원이 나쁘지가 않습니다. 네, 정말 많이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그거에 비해서 제주도에는 물론 뭐 예술가들도 많이 늘긴 했지만 공연을 하는 예술가에 비해서 공연 횟수가 더 많다 보니까 조금 공연의 질에 대해서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음악을 조금 더 좀 실험적이고 조금 본인의 어떤 색깔, 그리고 제주의 색깔을 담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단순히 관객들이 좋아할 커버곡이라든가 이런 걸 그냥 소비성 공연을 하는데 모든 시간을 투자를 하게 되다 보니까 지원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몇 년 전에 재단 지원을 신청을 했을 때 저희도 물론 받았습니다. 물론 받았는데 아무런 어떤 검증이 되지 않는 모든 팀들에게 5팀에게 앨범을 제작을 하라고 1,000만 원씩 5팀에게 주는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어떤 활동 내역이라든가 이 팀의 스펙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보는 게 아니라 우리는 제주도를 담을 것이다. 우리는 행여를 콘텐츠로 삼을 것이다. 단순히 이렇게 그 아티스트가 그걸 담을 수 있는 재량이 되는지 안 되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콘텐츠를 담을 것이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나의 세금이 그렇게 막무가내로 쓰이는 걸 보고 이게 과연 저 신생단체한테 정말 도움이 되는 것인가. 예산을 받으면 연초에 예산 신청을 해서 예산을 받으면 그해 활동을 하고 앨범을 제작을 하고, 그리고 반대로 예산 신청을 해서 지원 못 받게 되면 공연 활동을 하지 않고 앨범을 내지 않는, 이게 과연 압센트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됐고요. 여러 사람에게, 여러 단체에게 나눠주는 것도 어떤 의미인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복지 증진 차원에서 저변 확대를 위한 지원과 그리고 집중적으로 어렸을 때부터 집중적으로 선택해서 지원을 해서 양성을 하는 건 분명 나눠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지원금이 분명히 적다라고 생각하진 않지만 이 많은 지원금을 적재적소에 잘 맞게 지원을 하는 게 분명히 좋다고 생각하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원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모든 게 거의 다 준비가 됐는데 조금의 역할을 해주면, 행정에서 조금의 역할을 해준다면 더 잘 될 수 있다. 이게 지원이지, 아무것도 안 되는 상태에서 행정에서 돈을 주면 유지가 되는 건 지원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꼭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주변에 계신 분, 아니 제주도가 활동을 하는 주요 터전이 되신 분들께 제주도가 조금 더 적극적인 지원을 한다면 성악가, 제주도 성악가 분들을 쓰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제가 지금 공연을 시작하는 사람으로서 쓸 수 있는 훌륭한 성악가들이 지금도 물론 많지만 좀 더 다양해졌는데 그런 분들이 많아졌으면 좋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런 분들에게 그런 교육과 예를 들어서 해외에서 받을 수 있는 그런 많은 경험들을 제공해 주는 게 조금 더 적극적이었으면 좋겠다. 오케이. 적극적인 지원이라는 게 제가 정답을 이야기해 주신 건데 행정이 적극적이고 다양하고 지속적이고 방법 많아요. 일본처럼 따라가자는 게 아니라 도청을 통해서 자매결연 맺은 도시들에 초청이 왔을 때 사우스 카니발이 갔는데 2번 정도를 갔더니 민원이 들어온다고 하더라고요. 왜 사우스 카니발만 가냐, 무슨 유착관계가 있는 거 아니냐 라는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차라리 우리가 서류로만 연역으로만 이걸 볼 게 아니라 공정하게 블라인드해서 테스트를 해서 뽑힌 팀이, 그러면 사우스 카니발이 만약에 세계적인 팀이 되는데 어떤 그런 유착관계 의심을 피하고 민원을 의식을 한다면 더 잘 될 수 있는 팀의 어떤 기량을 어쩔 수 없이 꺾어버리게 되는 상황이 오더라고요. 중요한 또 이슈를 하나 키워드를 얘기하고 싶은데 이게 뭐냐면 지금 옆에 계신 분들이 공통적으로 하고 계신 정말 멋진 작업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제주도가 2016년 7년도인가요? 제주 해녀문화가 유네스코에 등재되거든요. 그런데 해녀문화를 가지고 옆에 분들이 창작 작업을 하고 계세요. 김남훈 대표는 해녀를 가지고 상당히 독특한 해녀 뮤지컬이라고 얘기하는 이미지극입니다. 네. 해녀는 제주해녀를 가지고 이미지극을 만들어서 끝난 게 아니라 이거를 어플라이를 해서 우수사업으로 공모선정을 받았는데 우리가 제주에서 평가한, 육지에서 평가한 상당히 좋은 작품이고, 우리 옆에 계신 문효진 작곡가 또한 해녀를 제가 길게 얘기할 필요 없어요. 근데 본인이 좀 얘기를 해주고 그것도 그렇고, 그래서 해녀 가지고 이렇게 할까요? 문효진 대표 이렇게 선택과 집중 얘기는 공감을 하고, 그리고 좀 정신적인 음악에는 이렇게 돼야 된다는 정신적인 거에 대해서 약간 좀 반대해요. 저는. 그 지원 사업 관련 짧게 말하면 지원 사업을 해서 경환 대표처럼 유지하는 쪽도 있다. 근데 그 유지하는 분들은 도태가 된다고 봅니다. 근데 사실 저희도 그걸로 해서 지원 사업을 받고 공연을 올렸고, 한문연 관광문화 사업에 선정이 되기도 했고, 그저께 공연을 했습니다. 근데 저는 그게 해녀문화 사업이 해녀문화의 우수성. 그러니까 그 재단 분들이나 모더레이터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게 정책이 그러니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솔직히 저는 잘 모르겠어요. 진짜 솔직히 제가 해녀문화에 대해서 정말 많은 책도 봤고 문학책도 봤었고, 그래서 어떻게 남들을 감동을 시킬까를 고민을 해보고 하는데, 행정에서는 그렇지 않죠. 해녀 무슨 제주의 독창성을 좋은 얘기는 다 갖다 붙인다. 그럼 하십시오를 할 때 뭘 하자는 건지라는 이게 상당히 강합니다. 올해부터는 그거를 또 직접 마을과 연계를 해서 해봐라. 근데 하지만 해녀분들이 그렇게 쉬운 분들이 아닙니다. 신뢰도가 상당히 서로 라포 형성이 돼야 되는데 그거를 뚝 떼어놓고 해버리면 일하기가 상당히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좀 미미한 점. 행정하시는 분들이 아무리 해녀 문화가 좋게 됐다 그래도 이걸 어떻게 좀 갈 수 있는 좀
디테일하게 갈 수 있게끔 예술단체가 좀 더 접근하기 편하고 일을 좀 하기 쉽게끔 이런 걸 좀 해줬으면 되지 않나. 해녀 사업자 여기까지 말씀을 제가 지원 사업에 관련해서 조금 얘기하고 싶은데요. 좀 제주 지원 사업 말고 전체 지원 사업을 좀 얘기하고 싶어요. 물론 저도 제주 지역 사회에 있는 지원 사업을 많이 활용도 했지만 조금 더 큰 폭을 생각하면 지금 제주도 지원 사업은 딱 키워드가 정해져 있잖아요. 이번에 어떻게 보면 얼마에 이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끼워 맞추는 게 사실 진짜 맞는데 올해부터 제가 전체 그림의 지원 공연 사업이나 이런 것들 봤을 때는 거의 아카이브와 그 지역 특성화 조금 더 포괄적으로 스토리텔링 그리고 무엇인가 만드는 콘텐츠가 공연물이 아닌 조금 더 복합적인 것들을 많이 요구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종합예술가를 맞아요. 종합예술가가 되지 않으면 이제는 기초예술가로서는 살기가 어려울 것 같다는 압박감이 들면서 서류도 써야 되고 PT도 할 줄 알아야 되고 만능이 되어가야 되는 그런 압박감은 사실 예술가 말고도 모든 교육이 그렇게 가요. 사실 전체 트렌드가 모든 멀티플라이가 되어야 되고 그런 트렌드가 가기 때문에 모두 힘든 상황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술가들은 다 하나씩 배워가면서 하고 있긴 하지만 저는 앞으로 이 스토리텔링이라든가 이 지역 특성화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 아우트로가 아니라 정말 더 인트로로 이제 거점들은 다 더 많이 안으로 들어가고 있는 상황에 제주도가 너무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이렇게 기획하고 플레이하고 공연까지 하고 연주까지 하는 창작까지 하는 분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분들이 방향성을 잘 잡아줘야 그 앞으로 파생되는 옆에 주변 예술인들도 같이 살아가는 거잖아요. 제주도 내 예술단하고 세계문예관에 대해서 이야기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제주도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68만인데 5개 예술단이 있습니다. 5개 공립예술단이 있죠. 5개 공립예술단도 270명입니다. 예산은 정확하지 않지만 100억 넘게 들어요. 제주도 예산은 절대 작은 금액이 아니죠. 근데 제주도에 5개 공립예술단이 있는데 과연 이 예술단들이 제대로 우리 도민들한테 서비스를 하고 있을까요? 제주도에 5개 예술단, 270명의 예술단이 있는데 관객 30%를 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현실입니다. 결론을 보면 행정에서 지도관리 권력을 하기 때문입니다. 결론이 그겁니다. 전체적으로 제주도는 제주시 중심의 공연장, 서귀포 중심의 문화 전시공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시는 약 40개, 서귀포는 전시공간이 전시 중심으로 되는 뮤지엄 약 100개, 90개 정도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공립문예관이라고 얘기하는 게 88년도에 만들어진 제주문예관, 2010년도에 만들어진 제자센터, 2014년도에 만들어진 서귀포 예술전화 3개가 문예관이 있어요. 예산은 보통 35에서 25 그 사이입니다. 근데 여기서 직원도 보통 약 20명이죠. 그러면 아까 처음에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다 공간에 대한 아쉬움들을 다 얘기했죠. 아주 많이 삭혀서 얘기했습니다. 우리 김남원 대표는. 정말 심각합니다. 이거 과연 이게 5개 공립예술단, 3개의 종합문예관, 이게 제주도의 문화예술 전문가 집단의 상징인데 과연 언제까지 행정에서 지도관리 감독을 할 것인가? 왜냐하면 문화예술이 가야 될 길을 하고 행정이 가야 될 길은 정반대입니다. 문화예술이 가야 될 길은 독창성, 다양성, 창의성이잖아요. 행정은 거꾸로입니다. 행정은 지도, 관리, 감독, 규제죠. 이게 어떻게 같이 행정에서 예술가들을 이렇게 잡을 수 있습니까? 이제는 풀어줘야 됩니다. 제주도에서는. 16년도에 그 유네스코의 해녀문화가 선정되기 이전에 15년도에 저희는 자비를 들여서 현수막을 제작을 해서 쿠바를 가서 그러니까 해녀는 제주의 것이고 아마가 아니다. 일본의 문화가 아니라 우리 한국 제주의 고유의 문화이다라는 걸 알리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해녀에 대해 홍보하거나 그런 게 없었는데 16년도에 선정이 되고 나서 막대한 예산이 편성이 되고 나서 엄청난 단체들이 많이 생기고 내가 먼저다 네가 먼저다라고 다투는 걸 많이 보고 우리는 예산을 바라보거나 뭔가 미리 그거를 계산을 해서 한 게 아니라 왜 알고 보니까 해녀였는데 이게 아마로 자칫 잘못하면 불릴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 때문에 딱 한 가지 생각만 가졌어요. 아티스트는 진정성을 가져야 된다. 이게 어떤 과장되고 포장돼서 이런 게 메인스트림 이런 게 유행하기 때문에 내가 내 어떤
마인드는 그게 아니지만 그거에 대세에 따라가는 작품을 만든다? 이거는 절대 전 세계 사람들을 감동을 시킬 수 없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일단 우선 우리 아티스트들 분들에게 제주도가 물론 공연이 정말 많고 행사가 정말 많아서 다른 지역보다는 조금 더 쉽게 예술로 돈을 벌 수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행사를 하기 위해서 예술을 시작을 했던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중심을 분명히 잡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성공리에 많은 관객들이 모이는 행사가 성공한 게 아니라 내 스스로 만족하고 사람이 감동을 느낄 수 있는 작품을 만들어냈을 때가 진짜 남들이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그게 서브컬처라고 할지언정 스스로가 만족하고 감동을 느낄 수 있는 작품을 만드는 게 우리의 우선 순위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행정에서는 마찬가지 지원을 할 때 무턱대고 독주를 건네는 게 아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1억을 지원을 해서 이 팀이 성장할 수 없을 것 같다면 과감하게 1억을 빼버려야 되는 게 분명히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집중 지원과 아까 집중 지원만 하라는 얘기는 절대 아니고요. 복지 증진 차원의 저변 확대를 위한 복지 증진 차원의 지원도 분명히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지원의 결을 분명히 나눠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민원에 너무 그렇게 신경 안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하는 팀 더 잘한다 칭찬해주고 토닥거려줘야지 너 이번에 한번 잘했으니까 그 다음은 제가 더 잘할 거야. 그 다음은 쟤가 더 잘할 거야. 이렇게 해서 평준화시키는 작업은 시대에 뒤떨어지는 행위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주 예술의 방향성에 대해서 제가 원하는 쪽은 두 가지 곳을 말하고 싶은데요. 제주를 대표하는 공간입니다. 공간이고 기관인데 첫 번째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런 전문 공공 공연장이 좀 문턱이 낮은 운영, 예술인들이 좀 편하게 좀 접근할 수 있고 그런 활성화가 돼야 도민이 사랑받아야 관객이 찬다고 보거든요. 그런 마인드가 좀 필요하지 않나 보고요. 두 번째는 예총의 역할. 제주를 대표하는 게 예술인 총연합회인데 예술인 총연합회가 저가 불만이 있는 건 아닌데요. 제주도에 있는 대표적인 축제를 이끌어가는 단체로서 제가 그 부분의 한 부분이 좀 마음에 안 드는 쪽은 뭐냐면 예술 시장 생태계를 상당히 무너뜨린다는 걸 많이 받아요. 너무 싼 가격에 와라. 시스템도 맞고 그리고 규모가 크거나 이러면 받아주지 않아요. 원래 시스템이 많이 들어가니까 인력이 필요하니까 안 된다 이러는 거죠. 그리고 아마추어와 프로의 구분이었죠. 그러다 보면 예술을 하려고 해도 어느 정도의 생존할 수 있는 기본은 있어야 되는데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실례로 예총의 행사를 좀 이렇게 같이 하고 싶어서 문을 두드렸는데 예술총연합회 그 협회에 가입이 돼 있어야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입하고 싶다고 했더니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 기존에 있던 협회 사람들이 반대한다고 신성 단체들이 대거 유입이 되기 시작하면 기득권 세력들의 설 자리가 사라질 게 분명하니까. 근데 행정에서 그걸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죠. 예를 들어 그런 예술인들 고충을 들어줄 수 있는 그런 거. 뭐 그런 것만 있더라도 한데 모여서 그 목소리라도 낼 수가 있지만 그런 상황이 안 되다 보니 계속 변하지 않는. 창작가나 플레이어나 또 관객이나 이 모든 바램들을 저는 재단에서 해줄 수 없다고 아예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재단에서 하고 있는 역할들은 굉장히 다양하고 그분들이 예술가의 마음으로 가지고 그 자리에 앉아있는 게 아니라 행정가의 마음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예술가들의 그 정신을 반영하기엔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 열심히 하고 있지만 예술가들이 바라는 거를 채워줄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이렇게 목소리를 내고 아무리 두드려도 그건 변하지 않는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그렇다면 우리 예술가들이 어떤 걸 해야 될까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저는 이거 중간에 아까 말씀하셨지만 허브 같은 브릿지 역할을 할 수 있는 어떤 견제를 할 수 있는 어떤 기관이라든가 뭐 민간 단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저는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아티스트들 컨설팅 할 수 있는 어떤 기관이 있으면 기관이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공공기관이 아닌 민간 단체 어떤 컨설팅 어떤
뭐 벤처 회사 이런 어떤 기관들이 이야기를 들어주면서 어떻게 마케팅을 할지 이런 것들을 만들어 가야 열심히 생산까지는 다 해요. 이제 혼자. 근데 이제 유통으로 가고 시장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누군가 위해서 허브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그거를 저희가 공공기관에 기대한다는 것 자체는 처음부터 저는 게임이 안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두 가지 얘기인데 이렇게 유통망을 형성하는 과정을 이제 개인이 할 수 없는 것들을 공공단체도 할 수 없거든요. 또 이거는 재단에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지원사업 개념이 아니라 어떤 그런 허브 역할을 할 수 있는 아까 그 유통망 형성하는 거 그런 것들이 이제 만들어져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면서 또 한 가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제가 창작가로서 고민하는 가장 큰 부분이기도 하지만 지금 제주의 어떤 것을 얘기를 하고 많은 사람들이 다 들여다보고 있거든요. 책을 보고 그림을 보고 맛있는 거 먹고 제주 보러 왔는데 정말 무엇을 보고 무엇을 얘기를 할 것인가를 얘기할 때 이 작가들의 정신이 어디에 어떻게 집합이 돼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얘기할 수 있을 때 이 아날로그가 있었던 것들을 전 디지털로 리폼이 돼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손으로 쓰던 것들을 결국엔 한국으로 바꾸고 디자인화 시키고 상품화를 만들기까지 저는 이 창작가들이 이제 생각을 조금 더 전환을 하면서 나는 못했으니까 난 이거까지 난 이거만 할 거야. 나는 컴퓨터 안 쓰니까 컴퓨터 안 할 거야. 난 이것만 배웠어. 이런 생각을 좀 깨트리고 조금 협업도 하고 좀 유연하게 내가 하지 못했던 것들을 할 수 있는 사람을 협업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날 수 있는 네트워크도 형성을 해가면서 좀 더 유연하게 또 다양하게 그리고 내가 고집했던 것들을 조금 내려놓으면서 같이 만들어갈 수 있는 이 제주 예술의 섬이라는 것들이 좀 이미지화 됐으면 하는. 감사합니다. 별다른 종이는 제가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평가는 이제 청중분께서 하시면 되고요. 자, 고생하셨습니다.